손흥민 선수가 이번 시즌 지난 리버풀전에서 20번째 골을 기록하였습니다. 경기 직후 인터뷰에서 자신의 골보다는 팀이 챔피언스 리그에서 뛰는 게 더 중요하다고 말했는데요. 이어진 매체에서도 한 전문가는 리버풀에 대항해서 미치게 잘 뛰어놓고 골까지 기록한 토트넘이 실망한 채 경기를 떠났다고 손흥민을 치켜세웠습니다. ESPN에서 한 전문가는 세계에서 가장 사랑받는 선수로 항상 웃는 얼굴로 경기에 임하고 불만이 없고 축구 선수로 매경기를 즐기면서도 최고의 성적을 내고 있다고 했습니다. 손흥민은 프리미어 리그 역사상 양발로 골을 가장 많이 넣은 골잡이이며 80골 이상의 골을 기록한 선수 중 약한 발로 골을 넣은 비율이 가장 높습니다. 헤더를 제외하고 발로 득점한 골 중 44%가 왼발에서 나왔는데요. 레스터와의 최근 경기에서도 두 골을 모두 왼발로 넣었는데 콘테 감독은 8분을 남겨놓은 시점에서 손흥민을 불러들이며 왼발과 오른발 중 어느 쪽 발이 더 좋냐고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손흥민은 한 시즌에서 왼발로 10골 이상을 기록한 두 번째 오른발잡이 선수로 올 시즌 20골 중 11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결과는 아버지이자 전 축구 선수인 손흥정 씨 밑에서 수년간 훈련한 데서 비롯됐는데 양발로 슛하는 법을 배우는 것을 포함하여 기술을 향상시키기 위해 반복적인 훈련을 받았다고 합니다. 토트넘의 한 관계자는 손흥민은 항상 열심히 노력하는 선수지만 양발로 공을 가지고 노는 능력은 어린 시절로부터 만들어져서 양발 어느 쪽이든 마무리가 탁월하다 말합니다. 매경기 새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는 손흥민 선수의 해외 반응을 정리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 번역에 큰 도움이 됩니다. 손흥민은 정말 보기에 즐거워. 그의 오프볼 움직임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지. 리버풀전에서 손흥민은 케인이 매우 위험한 위치로 드리블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고 세세뇽이 윙 아래로 드리프트해서 쉬운 크로스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한국 팬들은 손흥민이 매 경기마다 이기적이지 않은 득점을 했고 아무도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다고 말하는데 나는 케인을 공격형 미드필더로 전향시켜야 한다고 말한 많은 케인 팬들로부터 비난을 받아왔다. 이 리버풀전의 골은 내가 옳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증명해준다. 만약 손흥민이 리버풀에서 뛰고 있었다면 그는 이 선수들과 함께 경기하면서 쉽게 한 경기당 한 골은 넣었을 거야. 클롭은 분데스리가 시절부터 매 경기마다 손흥민을 귀여워했지.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나는 토트넘이 좋은 선수들뿐만 아니라 훌륭한 선수들을 데려오기 위해 현명하게 투자하기를 바란다는 것이다. 최근 몇 년 동안 계약한 거 봐. 엄청난 돈 낭비였지. 현재 언론은 손흥민을 데려온 것에 대해 고마워하지 않는다. 적어도 서류상으로는 콘테의 시스템에서 윙어로 뛰는 것이 무리뉴의 시스템에서 포워드를 하는 것보다 단점이 부각될 거라 생각했다. 그가 고집스럽게 변한다거나 생각하진 않았지만 그가 지난 시즌과 같은 높이에 도달하지 않을 것이라고 거의 확신했다. 하지만 손흥민은 내가 틀렸다는 것을 2번이나 증명했고 모리뉴 감독이 합류했을 때 비웃으며 손흥민이 창조적인으로 축구하기를 기대했다. 그때까지만 해도 손흥민은 20대 후반이면 머리를 땅에 대고 드리블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후 손흥민은 10개의 어시스트를 기록했고 양쪽 피치에서 우리의 주요 세트피스가 되었다. 오늘날 손흥민은 18골로 이전 기록 보유자 차붐을 제치고 단일 시즌에서 가장 많은 골을 넣은 유일한 아시아인이 되었다. 올 시즌 리그에서 기록한 20골 중 10골은 왼발에서 나머지 10골은 오른발에서 기록했다. 이 시점에서 그는 오른발이 왼발이라고 거짓말할지도 몰라요. 그가 군복무를 해야 하는지 아닌지가 분명해지기 전인 여름, 연봉 인상과 함께 새로운 계약을 맺은 이후로 그는 토트넘과 결혼했고 이것이 그의 경력을 망칠 것이다. 스퍼스는 손흥민을 지지했고 그는 그 이후로 그것을 되갚고 있다. 그래, 난 토트넘의 팬들을 자극하고 있지. 그가 토트넘에선 아무것도 따내지 못해서 불쌍해. 그는 토트넘이 아니라 레알 마드리드 수준이거든. 바비 피르미누가 우리를 위해 20골 이상의 골을 넣었던 그 해 동안 나는 손과 피르미누를 맞바꿔야 한다고 했다. 오해는 하지 말길, 바비는 우리에게 절대적인 전설이다. 나는 그를 너무나 사랑하고 그가 우리와 함께 그의 경력을 끝내기를 바란다. 하지만 내가 옳았던 게 만약 손흥민과 마네를 중간에 두고 우리 팀에서 뛰게 한다면 그는 한 시즌에 30골을 넣게 될 것이다. 누구도 그와 살라 모두를 동시에 커버할 수는 없다. 나는 아스날 서포터인데
손흥민이 얼마나 훌륭하고 사랑스러운 남자처럼 보이는지 짜증날 정도이다. 그를 미워할 수가 없어. 항상 우리에게 득점을 뽑아내지. 나는 손흥민이 노말한 골을 넣는 것을 본 적이 없다고 생각한다. 그는 정말 짐승이야. 왜 세계 최고의 팀들 중 아무도 그를 계약하지 않는지 모르겠다. 그는 토트넘을 떠나지 않을 거야. 왜냐하면 토트넘이 그가 병역 면제를 받기 전에도 그를 지지했기 때문이지. 그가 정말로 가지 않기를 바라지만 사람들은 솔직히 말해서 갈 팀도 그리 많지는 않다. 스퍼스가 강등 위기에 처해 있지도 않고 탄탄한 지지 기반을 갖추고 있잖아. 정상적인 인물이라면 더 많은 변수가 이적을 위해 맞춰져야 한다. 그는 많은 돈을 벌고 있고 훌륭한 리그에서 뛰고 있고 이 단계에서는 아마도 많은 지지 네트워크와 친구들을 가지고 있을 거야. 이기는 것은 어떤 사람들에게 중요하지만 때로는 그것만이 유일한 것이 아니다. 그는 미치광이들이 플레이하는 윙에 서서 경기를 하지만 항상 통제력이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똑똑하다. 모든 경기에서 핏발선은 도전과 태클을 걸면서 오래 뛰어도 좀처럼 퇴장될 위험을 느끼지 못하거든. 그는 보기에 정말 재미있는 선수다. 그는 빠른 속도나 최고의 가속력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그의 드리블은 절대적으로 최고이며 항상 예상치 못한 일을 해내고 수비수들의 균형을 잃게 한다. 손의 결정력은 레반도프스키보다 훨씬 높다. 레반도프스키는 명함도 못 내밀지. 메시가 그 다음으로 높지만 기본적으로 손흥민의 절반 수준이야. 레반도프스키는 손보다 5배 더 슛을 날리지. 손흥민은 다른 공격수들의 슛 시도 횟수가 4배도 채 되지 않는 거의 절반 가까이에서 골을 기록한다. 손흥민의 수치에 도달하기 위해 다른 공격수가 얼마나 많은 슛을 시도하는지 생각해보면 얼마나 미친 건지 알 거야. 왜 바이에른이나 도르트문트가 진지하게 그를 영입하지 않는지 궁금하다. 특히 클롭은 도르트문트에 있을 때 말이다. 나는 클롭이 항상 손흥민을 원했다는 것을 알지만 바이에른은 결코 진지하게 접근하지 않았는데 손흥민이 독일어에 유창하고 바이에른을 위해 한국인들로부터 훨씬 더 많은 수입을 가져올 수 있었는지를 고려하면 아이러니한 일이다. 손흥민이 리버풀이나 맨시티에서 뛸 수 있을까? 두 팀에서 모두 기술적, 신체적으로 쉽게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거야. 어느 쪽 발로도 끝낼 수 있고 헤더도 문제없지. 양쪽 윙에서 그를 볼 수 있다면 정말 기쁠 거야. 비록 내가 첼시 팬이지만 손흥민은 내가 가장 좋아하는 선수 중 한 명이고 첼시가 그를 기꺼이 데려가면 좋겠다. 손흥민이 마네보다 훨씬 낫다. 선수들은 작년 PFA 팀에서 최고의 왼쪽 윙어로 손흥민을 뽑았고 그건 당연한 결과였지. 손흥민은 살라보다 더 좋은 결정력 가지고 있는데 왼발 오른발 곳곳에서 득점을 올린다. 유럽 5개 리그에서 골 관여가 가장 많고 프리미어리그 역사상 3시즌 연속 더블 어시스트를 기록한 유일한 선수가 되고 있다. 그를 과소평가하는 건 이제 범죄야. 지난 3시즌 동안 성적도 저조하고 감독도 자주 바뀐 팀에서 꾸준하게 성적을 보여준 손흥민이 최고다. 콘테의 부임은 팬들과 팀에게 다른 몇몇의 선수를 데려오는 것보다 나은 결정이었어. 무리뉴 감독의 말처럼 특정 국가와 지역의 선수들은 언론의 사랑을 받지 못한다. 그래서 아시아, 아프리카, 그리고 영국 선수들은 본토 유럽, 남미 선수들보다 2배나 더 잘해야 한다. 나는 홀랜드가 우승도 못하고 이류 리그에 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발롱도르에서 손흥민과 마네를 앞지를 거라고 계속 말할 것이다. 로메로와 세츠비가 완전 환상적이었지만 2번 골을 넣은 손흥민. 아, 이럴 수가. 그야말로 숨이 막힐 지경이었다. 손흥민이 슛하기 직전에 자신에게 조금 더 많은 공간을 주기 위해 어떻게 수비수와 대각선으로 떨어져 공을 쳤는지 알아본 사람이 있는가? 손흥민이 25야드 이상 떨어진 곳에서 골망을 힘들이지도 않고 흔들었을 때 어떻게 골대를 쳐다보지도 않고 했는지 알아본 사람이 있는가? 그는 2020년 12월 아스날전에서 오른발로 비슷한 골을 넣었고 이번에는 골이 될 확률이 거의 없는 위치에서 왼발로 비슷한 슛을 날렸다. 손흥민은 올 시즌 최다 골을 기록한 선수다. 이 한국인은 지난해 19골로 살라에 이에 가장 많은 골을 넣었고 베스트 11에 뽑히기도 했는데 꾸준히 세계 정상급 선수임을 입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토트넘의 소셜미디어는 왜 이 기록을 언급하지 않는가?
손흥민이 매우 특별하고 공격 포인트가 높은 이유 중 하나는 두 발을 모두 사용할 수 있는 능력 때문이다. 그의 첫 골과 두 번째 골에서는 왼발 선수가 할 수 있는 일을 완벽하게 해내고 다른 선수들은 쉽게 할 수 없는 왼발 슛을 성공시켰다. 나는 정말로 토트넘이 세계 최고의 재능들 중 하나를 낭비하고 과소평가하게 만들고 있다고 느낀다. 나는 사람들이 지금 손흥민의 통계가 얼마나 미친 것인지 깨닫지 못한다고 생각한다. 몇 경기 전에 그는 38개의 슛을 때렸고 그중 18개를 골로 만들었다. 45%의 전환율이지. 프리미어리그의 다른 선수들과 비교해보면 어떨까? 호날두는 17골을 넣었지만 45번을 때렸고 살라는 22골을 넣었지만 61번을 때렸어. 손흥민이 61번의 기회를 가졌다면 현재 환산율을 이용하면 28번의 골을 만들었을 것이다. 손흥민이 정말로 호날두보다 더 잘 경기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의 현재 경기력이 단순히 행운일지는 모르지만 사람들은 이 경기력이 얼마나 미친 것인지 완전히 인식하지 못한다고 생각한다. 그가 골문을 향해 슛을 날릴 때마다 절반쯤은 들어갈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는 뜻이다. 말도 안 돼. 다른 사람들도 확인해봤는데 음바페나 레반도프스키보다 전환율이 더 좋아. 그가 얼마나 이기적이지 않고 얼마나 많은 공헌을 하고 있는가를 감안할 때 나는 그가 왜 발롱도르 수상자로 고려되지 않는지 궁금하다. 그가 우승해야 할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경쟁자 중 한 명은 되어야 하지 않을까? 레스터 경기가 끝난 후 소니는 인터뷰에서 그의 개인 점수 성취에 대한 질문을 받았고 그는 그것에 대해 신경 쓰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그보다는 득점하는 것은 분명 좋지만 모든 것을 스스로 득점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의 태도는 매우 웅장하고 그가 팀 스포츠 선수들의 모델이라고 느낀다. 이 얼마나 과소평가된 선수인가. 그는 여기저기서 조금 박수를 받지만 결국 사람들은 살라가 최고의 공격수로 많은 골을 넣고 있음에 박수를 보낸다. 하지만 살라와 비슷한 수치의 손흥민은 여전히 보기에 놀랍다. 해리 케인과 손은 최고의 듀오지만 아무도 그것에 대해 말하려 하지 않는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 번역에 큰 도움이 됩니다.